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는 오늘의 주인공. 역사와 전통의복, 그중에서도 특히 전통 갑옷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데 뭐 그냥 봤을 때는 그럴싸해. 불효자의 의상 중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전통 의복과 갑옷의 명맥을 이어가는 전통문화기획사 대표 조성주 씨를 만나보자. 어느 주말 오후 설 한복판 인사동 거리에서 한국 전통 의상의 향연이 펼쳐졌다. 한국 사람 눈에도 멋지고 신기한데 외국인들 눈엔 말해 못할까? It's very unique and it's a good experience for us. So we're very grateful for cultural experience. Enjoying it and speculating what some of the different costumes mean and what the different hats mean. And we're just here enjoying it and trying to learn more about Korea. 불렀거라! 황제 폐하 행차하신다! 긴 행렬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 사람, 갑옷 덕후 성준 씨다. 갑옷 덕질을 하다가 전통문화기획사를 차렸다는데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일주일 전 인천 부평에 있는 성준 씨의 사무실. 한창 뭔가 만드는 중인데 망치질을 해가며 그가 만들고 있는 건 바로 갑옷이다. 이거는 이제 삼국시대 이제 대표하는 갑옷 중에 하나의 판갑이라고 있는데 쇠로 만들기는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소재로 이제 아이들의 이제 체험용 그거 갑옷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세평 남짓한 성준 씨의 작업실. 그의 꿈으로 가득한 소중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각종 전통 의복과 갑옷 그리고 관련 소품들을 만들며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는데 저는 지금 전통문화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고요. 이제 주로 뭐 전통문화 의상이나 갑옷 아니면 이제 소품들을 뭐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 갑옷을 제작해 대여하고 판매하는 성준 씨. 그동안 만든 갑옷들을 소개해 준단다. 오케이. 이거는 제가 좀 가장 애증하는 어린이 갑옷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털도 달았고요. 이제 보면 실제 있는 조선시대 유물 중에 이런 정 디자인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거는 이제 찰갑이라고 해서 삼국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제 참 많은 시대 때 이용했었던 갑옷인데 이거는 이제 가죽으로 만든 거고요. 실제 소가죽이에요. 통 소가죽으로 이렇게 했고 끈은 이제 세무끈 이렇게 해서 직접 이제 그때 당시 연결 방법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만든 어린이 갑옷이고요. 4년간 제작한 수십 벌의 갑옷들 모두 직접 만들었기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애정이 가는 갑옷 하나가 있다고.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갑옷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그냥 봤을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뭐 여기 정도 떨어지고 막 여기 이거 그 정도 엉망으로 했고 근데 제가 이 갑옷을 못 버리는 이유가 일단 제 첫 번째 인생 처음에 갑옷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갑옷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공간을 꾸리는데 1등 공신이에요. 얘가 없었으면 지금 저도 없었을 거예요. 2013년 처음으로 갑옷을 만든 성준 씨. 당시 뜨거운 반응에 힘을 입어 지금까지 갑옷을 만들고 있다는데 어렸을 때 태조왕건 그 드라마를 보고 너무 사극이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 아 진짜 이거 역사를 아는 맛이 있는구나.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죠. 실제로 저랬을까? 실제로 저랬고 저런 의상을 입었을까? 이렇게 또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됐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역사에 대한 관심이 전통 복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러다 전통 갑옷을 만들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오직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지만 일하다 보니 책임감이 생겨났다. 그래서 성준 씨는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성준 씨. 역사 덕후이자 한복 덕후 그리고 갑옷 덕후가 사는 곳답게 집안 곳곳에는 그 징표들로 가득하다. 제 한복이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꽤 많죠? 그동안 만들어온 한복들. 조선시대 조끼와 원피스 형태의 한복부터 삼국시대 의상까지 다양한데 갑옷에 이어 한복까지 전통 의복은 성준 씨 삶의 일부에서 전부가 됐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인터넷 강의까지 듣고 있다는데 20살 때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중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미래를 생각해야 돼가지고 이번에 최근 사이버대 한국복식과학학과에 입학해 수업을 듣고 있는 성준 씨.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다음날 오후 한 식당을 찾았다. 지인과 약속이 있다는데 알고 보니 코스튬 플레이를 즐기는 지인이 입을 한복 제작을 의뢰받아 디자인을 의논하러 왔다고. 실제로 사실 성준 씨 역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엔 코스튬 플레이어로 활발히 활동했단다. 그 중에 하나가 약간 시스루 스타일이요. 네, 맞아. 원단 배색 잘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하실 줄은 좋아하시는 건 알았는데 직업으로 이렇게 가실 줄은 전 진짜 너무 용기도 있다고 보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12년 전에 이렇게 쭉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뭘까 코스프레 했던 분들이랑 연락을 하면 코스프레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한복 관련된 코스프레나 게임 캐릭터가 한복을 입는 경우 아니면은 진짜 그냥 오리지널 한복 그냥 전통 한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과거 친구를 따라갔던 행사에서 코스튬 플레이의 매력에 빠진 후 12년째 활동하고 있다는데 각종 역사 속 인물로 분장하며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왔다. 심사위원이었어요. 저 코스프레 대회에서. 코스프레 무슨 대회 했는데 제가 심사위원 그게 전날 전화 왔어요. 네. 전날 전화 와서 갑자기 심사위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로 쫄래쫄래거든요. 계신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도상 갑옷 입고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우라가 일단 장난 아니었죠 그때. 어렸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캐릭터가 좋아. 이 사극에 나오는 이 멋진 배우가 했던 캐릭터가 좋아. 하면 그냥 그 옷 얼추 비슷하게만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분석하면서 두 겹 입었네요. 여기 두 개 입고 과연 어떤 한복이 탄생할지 궁금한데 색깔이 보세요 색깔이 너무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한복과 또 갑옷을 만들게 된 성준 씨. 그야말로 능력자가 아닐 수 없다. 지인과의 만남 후 광장시장을 찾았다.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귀중한 책을 샀는데 요거 혹시 제작 되니까요? 이거 몽고 스타일로. 이야, 이거 몽고인데? 네, 그러니까 요즘 이거 찾는 분들도 많고 방송국도 몇 번 나와가지고 네, 요거 한번 가능한지. 네.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낮고 이게 좀 낮고 낮고. 그다음에 챙은 조금 더 크게 한 그렇지. 40에서 45cm. 특수한 전통 의복과 소품을 제작하는 곳으로 성준 씨의 단골 가게인데 고려만 안 네, 3년째 인연을 맺고 있는 곳으로 직접 만들기 힘든 건 이곳에 의뢰하고 있다. 네, 관모를
가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번에 하는 거는 좀 특별하고 좀 이제 특수 제작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대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 사장님한테 부탁드린 거거든요. 평소에 오시는 손님 중에 이렇게 젊은 층의 손님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도 없고 참 고마운 사람이지. 우리나라 전통을 이렇게 한다는 게.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저 다음에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다음 원단 사러. 사장님, 안녕하세요. 연하단. 이번엔 원단 가게를 찾은 성준 씨. 갑옷을 만들 예정이라는데 두정갑 재료 사려고 했거든요. 어린이 두정갑. 그래가지고 이제 겉감에는 비단을 쓰고 안감은 이제 한복 안감 써가지고 하려고 이제 왔거든요. 검정색 두마랑 원단을 주문하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능숙하다. 사장님 역시 척하면 척. 두마 그리고 이곳에 다닌 지도 3년이 넘었다고. 네네. 남한산성에서 일하는 분들이 원단 시원하고 좋다고 네, 되게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단골이세요? 예, 단골이십니다. 얼마나 오래? 꽤 됐죠. 한참 됐죠. 년 됐죠. 예.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하게 이제 그 뭐라 반복이라고? 반복이나 갑옷. 네. 그쪽에는 또 유일하게 또 어차피 우리나라 그 전통을 잇는 거니까 뭐 뿌듯하기도 해갖고 더 잘해줘요. 그래서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네, 가세요 사장님. 네. 제작 의뢰에 원단 구입까지 임무 완료. 바쁜 오전 일과를 보내고 나니 어느덧 점심시간. 오늘 메뉴는 시장 토스트다. 이렇게 대충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다고. 바빠가지고 가게에서 들려서 막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칼국수 먹고 싶다. 사무실에 돌아온 성준 씨. 잠시도 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한다. 구입해온 원단으로 어린이용 두정갑을 만드는데 먼저 원단에 구멍을 뚫는다. 꽤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재료를 다 사고 작업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뭐 빠르면 2, 3일 안에도 제작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손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서 또 걸리고 그러죠. 처음 두정갑을 만들 땐 보름 가까이 걸렸지만 지금은 익숙해져 훨씬 속도가 붙었다. 구멍을 뚫은 자리에 쇠못을 박고 고정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는데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사전에 잘라놨던 안감이랑 속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결합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겉감과 안감을 잘 겹쳐 어긋나지 않게 만든 후 목이 나올 구멍을 자르고 원단 끝부분을 깔끔하게 정돈해주면 드디어 모든 작업 완료. 어린이용 갑옷이라 제작이 빨리 끝난 편이다. 아, 끝났다. 아, 이게 완성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이제 딱 큰 건 끝났고요. 테두리 작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갑옷에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바이어스 처리를 좀 해야 되는 작업 공정이 좀 남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원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털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거는 당시 제작자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아직 얘도 남아서. 그런데 아직 한 벌이 더 남았다. 시간은 좀 더 걸려도 최대한 고중에 신경 쓰며 전통 방식에 따라 갑옷을 만드는 성준 씨. 이왕 만들기로 결심한 이상 제대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만드는 순간도 재밌고 그걸 만들어서 입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만든 것과 실제 유물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있고 각자의 맛은 달라요. 근데 다 저한테는 재밌고 정말 즐겁고 2013년 처음 갑옷을 만들었다. 뿌듯한 마음에 사진으로 남겨 인터넷에 공유했는데 3년 후 어느 날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된 걸 발견하고
해당 업체와 연락해 여러 조율 끝에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 뒤로도 자꾸 도용되는 일이 생겨 고민이다. 임진왜란 관련돼서 게임을 만든다고 프로모션으로 이제 PT를 이렇게 하면서 기자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이제 PT 페이지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제 사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 매체에 등장한 갑옷의 역사 고정을 설명하는 자료에 성준 씨의 사진이 무단 도용됐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잘 얘기가 됐는데, 잘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혹시 이런 것도 하시냐고, 이렇게 그게 얘기가 시발점이 돼서 좀 얘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미팅까지 얼마 전에 했고. 밤늦은 시각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다. 갑옷의 마감 처리를 맡기기 위해 자주 가는 근처 수선집을 찾았는데 혹시 그 택배 왔어요? 네. 왔죠? 붉은색. 네, 다행이다. 붉은색으로 얘를 해주고요. 그리고 깜장색은 까만 걸로 하시는데, 얘는 얘는 성준 씨의 요구에 척하면 척인 수선집 사장님. 나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맡을 줄도 몰랐어요. 맨날 옷만 만들다가 어렵죠. 무거워요. 맨날 이렇게 가벼운 거 하다가 무거워요, 솔직히. 팔 아파요, 하고 나면. 무조건 되게 무거웠는데 이걸 가볍지? 이제 다 이제 무게 다 줄인 거죠. 점점 온단을 가벼운 거 쓰는 것 같아. 네. 네, 잘 부탁할게요. 아이고. 갑옷을 만드느라 오늘 하루도 하얗게 불태웠다. 토요일 오후 공정의상 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인사동을 찾은 성준 씨. 행사가 규모가 큰 만큼 오늘은 특별히 먼 곳에서 성준 씨의 동료까지 합세했다. 가끔씩 제가 이렇게 행사 일을 하거나 제가 뭐 이제 급한 일 있을 때 항상 하고, 근데 지금 여기가 서울 인사동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저 지금 급하게. 사실 광주에서도 이런 행사 열리면 좋은데 좀 하기가 힘들어요. 광주권에서 행사 막 전라도권에서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전주에만 많지? 전주에만 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복장을 좀 제대로 같이 해보려면 무조건 서울로 와야 돼요. 성준 씨 못지않게 갑옷 덕후라는 동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료를 위해 분장부터 소품 착용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 대방출. 성준 씨의 분장을 도와주며 배우는 동료. 야야야야, 천천히 살살, 제발 부탁이다. 살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언젠가 익숙해져 많은 도움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설립 같은 경우는 이제 니도 알다시피 이렇게 줄인다면 혼자 입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둘이 있어야 좀 편하더라고요. 저희 거는. 아우, 이게 무거워서. 야, 내가 살이 찌긴 쪘다. 안 맞아요? 힘들어. 야, 예전에 갑주 입어도 한 2-3개는 들어갔는데, 아휴,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사회에 쪄들어서 살이 오르니까 좀 버클도 안 맞고. 지금 올해 그럼 나이 어떻게 되시죠? 이제 곧 30입니다. 아직 29. 조선시대 나이라면 그러면 좀 약간 그래도 어르신 나이? 쪼까. 애 낳고도 이제 손 좀 알아봐야지. 어느새 두 사람 모두 장군으로 변신 완료.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멋진 두 장군에게 관광객들의 관심이 쏟아지는데 이 인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란다. 한두 번이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 한번 어떤 행사 때는 통행을 너무 방해해가지고 스태프들한테 제재를 먹은 적이 있어요. 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좀 위치 바꿔서.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물러거라! 드디어 시작된 행사. 양반부터 임금까지 거리에 나와 각종 전통 의복을 뽐내는데 그중 갑옷을 입은 두 장군의 모습이 단연 눈에 띈다. 되게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인사동에 또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퍼레이드가 끝난 후 이번엔 무대에서 전통 의상 패션쇼가 펼쳐졌다.
성준 씨와 그 동료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전통 갑옷을 자랑하는데 멋지다는 말은 부족할 정도다. 드디어 패션쇼까지 무사히 행사 종료.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끝났다. 고생했다. 일단 뭐 역시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재밌고 뭐 더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고 좀 더 다양한 한복과 다양한 컨텐츠로 대중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아니 이 혼모노들 뭐야? 그런데 이때 우연히 덕후 동지들을 만났다. 정말 멋있어요. 이런 거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쪽 좋아했던 사이인데 오늘 이제 저희는 일하러 왔고 여기는 진짜 취미로 입고 온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복 축제여가지고요. 그냥 놀러 왔어요. 제 한복 입고. 그냥 선비예요, 선비. 선비 옷입니다. 안경 소품까지 완벽한 조선시대 선비부터 포도대장까지 등장. 근데 팔에 이건 뭔지? 게임에서 올해 설날에 공개된 맥크리라는 카우보이 캐릭터가 있는데 올해 설날에 포도대장이라고 스킨이 나왔어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복장대. 성준 씨 못지않은 열정이 엿보이는데 우리의 성준 씨는 이런 덕후 중 덕후로 손꼽힌다고. 그냥 여기 일하러 왔는데 저 갑옷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 거만 10년째예요. 6년. 왜 이렇게 뻥튀기야? 야, 네가 갑옷 처음 만들 거야 형 했던 게 내가 군대 갈 때였어. 기억을 해. 됐네. 자,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름도 알렸고 이제 사실 인터넷에서 갑옷 하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다는 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노력과 열정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힘이 난다. 다음 날 갑옷을 만드는 것도 입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배우는 게 더 재밌다는 성준 씨. 모처럼 스승을 만나러 왔다. 네. 작업실 가득 자리 잡은 멋진 자태의 갑옷대. 사실 성준 씨의 스승님은 금속공예 전문가이자 등체 명인으로 최근 갑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성준 씨를 제자로 맞이했다. 스승님이 최근에 만든 등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실력인데 이 실력에 반해서 성준 씨가 먼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단다. 아주 고급이네. 저희 스승님이 갑자기 이제 갑옷을 제작을 하겠다, 갑주를 도전을 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이런 그런 샘플들을 딱 봤는데 딱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잔재주들은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스승님이 이제 너 그럼 내 제자 되라. 하는 게 있어서 열정이 되게 필요한 거거든. 이걸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존속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니까 이걸 계속 개선 전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보였길래 내가 그래도 흔쾌히 그러면 또 내 제자 해라 그냥. 약 3년 전부터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은 후 스승님 밑에서 갑옷과 등체 제작을 도우며 그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는데 군복이랑 그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더 기대되는 제자라는 성준 씨. 그런 성준 씨에게 스승님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러냐면 조만간에 저기 패션쇼를 하게 될 거. 젊다 보니까 좀 급하지 않나. 네, 조금 해서 조금 속도를 늘려가면서 왜 그러냐면 계속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지친다. 그것만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포기를 하지 마. 네. 포기를 안 하다 보면 왜냐면 올바른 길로 가다 보면 이게 하나의 결과물이 나온다. 그만큼 거예요. 이처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님이 있어 성준 씨는 든든하다.
다음 날 회의가 있어 한 카페를 찾았다. 이게 10월쯤에 오픈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내년에 저희 이제 금관에서 이제 포토북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추어나 아니면 준프로급 되시는 분들이 도록은 몇 번, 한복 관련된 도록은 몇 번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복 관련된 사진 도록은 없더라고요. 이쁘니까 남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한복 도록을 만들 예정이라는데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지만 힘을 합하면 못할 게 없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속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나 뭐 옷을 만들고 제작하고 원단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알고 있는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고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좀 아웃풋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 그 김홍도 그림도 보면 서로 하는 일과 하려는 이유는 달라도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은 똑같은 두 사람이다.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중국이랑 일본에 자료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복식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일본에 가야 해요. 일본에는 어떤 자료까지 있냐면 덕혜옹주가 일본에 넘어올 때 입고 있었던 치마의 길이 센치 이런 것까지 다 재서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는 거죠. 일단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세대 때 이거를 좀 더 자리를 못 잡으면은 솔직히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근본이 사라진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근본이. 시대극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두 사람. 특히 성준 씨는 그렇게 잘 보존한 전통을 한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게 목표다. 목표는 일단 제대로 된 그런 작업 공간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단계별로 성장을 하고요. 저희 컨텐츠가 해외로 쪽으로 이제 널리 펴질 수 있게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어요. 역사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의상과 갑옷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성준 씨.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그 노력이 인정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Have you seen this little girl? Have you seen her? Have you loved her? She's walking on her own. Have you seen this little boy?